탕후루 창업 자료랑 소득 등을 조사하면서 평균 매출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2023년 탕후루 인허가 건만 1329개의 매장이고 폐업만 54개일 정도로 이 한 업계에서만 희노애락이 다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위 10%는 본인들의 용돈도 없을 정도로 힘든데 중간 50%만 돼도 아직은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업계거든요. 뉴스 이슈도 있고 건강 이슈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탕후루 프랜차이즈로 중간인 50%의 평균 매출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탕후루 프랜차이즈는 왕가탕후루인데요. 이 성장세가 어느 정도냐면 2022년 정보공개 기준 전국 가맹점 수가 43개일 정도이던 매장이 2023년 9월 이때는 약 427개 정도이니 입이 벌어지는 성장세였어요. 정말 탕후루 창업이 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오늘은 탕후루 창업을 해서 하루 150만 원을 팔면 얼마 벌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왕가탕후루 같은 경우 가맹비가 정말 비쌉니다. 가맹비만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니까요. 여기에 교육비 330만 원, 가맹비랑 교육비 이 두 가지만 포함해도 1,430만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발생해요. 디저트 창업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죠. 많은 분들이 단순히 표만 보고 1,300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부가세 미포함된 가격이 1,300이고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430만 원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정말 비싸네요. 그 외에 주방집기, 인테리어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6,85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한다면 7,535만 원인데요. 이건 10평 매장의 기준이고요. 평수가 한 평이라도 늘어나면 부가세 포함 143만 원이 추가됩니다. 탕후루라는 디저트 창업으로는 거진 1억이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탕후루 집은 필수적으로 1층 상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3천만 원으로 잡고 정보공개 기준 2022년 평균 매출이 1억 3,792만 원인데 사실 탕후루집 유행은 이번 2023년 2월 정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저 매출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장들의 매출만 봐도 아무리 못해도 기본 150만 원 이상 넘는 매장들이 대다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매출 150만 원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또 탕후루의 경우 배달이 아직 홀보다는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테이크아웃 70%, 배달 30%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배달은 역시 계산하기 쉽게 100% 배달의 민족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매일 150만 원씩 팔 경우 순수익은 얼마 정도 가져갈까요? 먼저 150만 원씩 한 달간 판다라고 한다면 4,56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원가를 빼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탕후루의 원가를 30%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탕후루는 과일, 그 외 설탕, 첨가물, 대나무꼬치, 종이컵, 물티슈 정도가 전부예요. 근데 탕후루 매장에서 딸기 탕후루는 한정 수량이거나 매진이 되거나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딸기를 팔면 마진이 안 남습니다. 우리 근처에는 딸기 탕후루가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왕가탕후루 같은 경우는 냉동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매장이 왕가탕후루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딸기 탕후루의 딸기가 4알인데 현재 네이버 최저가만 봐도 만원대 딸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판매하기엔 정말 힘듭니다. 30알 기준 가격만 봐도 26,000원 정도는 돼야 큼지막하고 맛있는 상품이 나옵니다. 그럼 원가만 한 알에 860원, 4알이면 3,400원 이 정도로 기적의 재료비 100% 초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이 작은 딸기를 쓰거나 품절시키는 매장들이 많은 이유예요. 이번 여름의 경우 샤인머스켓이나 귤 등의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원가율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감귤의 경우 도매가 9월 20일 기준 3kg 평균 23,975원이고 7월 기준 18,375원보다 약 23%나 올랐어요. 이번 평년도로는 41%까지 상승을 했고요. 파인애플 또한 9월 20일 기준 12kg 41,160원이고 8월 전보다 21.6% 올랐습니다. 파인애플 또한 평년 36% 올랐고요. 요즘 물가 올라가는 속도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편이고요. 그에 따라서 과일의 가격 변동이 아주 큰 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원가율이 30에서 35%라고 하는데 기상이변이 나거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급 문제 등에 따라 마진율이 과연 따라올지가 의문이에요. 워낙에 가격 변동이 심해서 원가 탄력성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귤이나
블랙 사파이어, 스테비아 토마토 등을 추가해서 마진율을 꽤 올린 편이라 딸기 등 원재료가 높아지는 상품을 판매 종료해서 원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과일, 설탕, 종이컵, 꼬치, 용기 등 이것들을 포함해서 원가율 35%로 잡겠습니다. 그럼 테이크아웃 포장의 마진율은 65%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배달은 기본 객단가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14,000원으로 잡고 배달 팁 3,000원, 배달 대행비 4,400원, 결제 정산 수수료 425원, 재료비 35% 이것들을 빼면 7,275원, 마진율이 42.7%, 100% 배달의 민족이라고 계산을 하지만 배민원의 경우는 배달 요금을 6,000원으로 중개 수수료가 6.8%로 변경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총 매출을 테이크아웃, 일반 배민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순수익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테이크아웃은 4,560만원에 70%, 거기에 마진율을 곱하면 2,074만 8천원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4,560만원에 30%, 거기에 마진율을 곱하면 584만 1,36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2,658만 9,360원이 남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부터 지출을 빼면 됩니다. 왕가탕으로의 경우 로열티가 부가세 포함 5.5%인 250만 8천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월세인데 디저트 창업의 경우는 접근이 좋은 1층에 입지가 괜찮은 곳으로 가야 해요. 강남 같은 경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하는 곳을 들어가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270만원으로 부가세 포함 297만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를 차감해야 하는데 탕후루의 경우는 프로토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의는 필수예요. 주로 과일 손질을 하고 꼭지를 따고 꼬치에 꽂고 탕후루 제조, 거기에 배달까지 같이 할 경우에는 포장도 따로 해야 되고요. 주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 6일 근무. 자, 375만원에 알바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간단한 간식인데 업무 강도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기준 하루 11시간 영업을 한다라고 하고 프로토 2인 기준 주유수당 포함 11,544원으로 계산을 하면 2인은 772만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점주가 일을 해서 채우면 되는 건데 8시간씩 20일을 일한다 이런 가정을 하면 약 185만원 정도 아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인건비에서 185만원을 차감하면 587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524만 1,360원 남았네요. 여기에 수도가스, 공과금 포함하면 55만원으로 잡고 1,433만원 정도, 거기에 CCTV, 인터넷, 화재보험, 세무사, 그리고 기타 잡비 등을 빼면 1,363만 36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부가세 등 종속세, 직원 식대비, 그리고 퇴직금 등은 아직 차감 안 한 금액이어도 엄청난 수익이네요. 하지만 지금 이 매출을 뽑는 매장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여기저기에서 저 매출을 만드는 매장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경쟁사가 많이 없었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문제는 탕후루가 핫해진 것이 1년이 다 됐고 가맹사업법상 직영점을 1년 운영해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프랜차이즈가 이제 곧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니, 이미 나오고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계절이 변화하면서 탕후루는 위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난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폐업을 기록했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붕어빵 등이라는 대체 간식이 올라오고 올해만 1,300곳이 넘는 매장이 생기는 등 과잉 현상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업종이죠. 어느 정도 줄폐업도 예상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기까지는 계속해서 폐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가탕후루 같은 경우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산타탕후루, 그릭 요거트, 구슬 아이스크림 등 신메뉴 등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탕후루 특성상 특별하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 유행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생겨날 탕후루집과 유행이 끝난 후 창업하시는 분들 과연 투자금을 회수까지 어느 정도 빠르게 가능할지 잘 생각해 보시고 창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